준수하였습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가장 중요한 뉴스들 여러분들께 콕 집어서 알려드리는 정면 브리핑 시간인데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이 며칠이죠? 6월 27일입니다. 예, 이제 뭐 6월 달도 다 가네. 좀 시간이 천천히 가야 되는데. 이제 하반기예요. 아니, 방학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조마조마해요. 이게 시간이 빨리 가면 안 되는데 일주일이 금방 지납니다. 네. 예. 근데 뭐 일주일 좀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저요? 네. 아니요, 저도 천천히 갔으면 좋겠는데요. 왜요? 아깝잖아요, 시간이. 시간이 아깝다. 왜 네. 아까워? 뭐 할 게 많아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그냥 하루하루를 그렇게 최대한. 늙은이 같은 얘기를 아니. 하면 안 되지. 아, 그래요? 아유, 시간은 빨리 가라. 네. 근데 어쨌든 뭐 여러분들 6월달 벌써 다 가고 이제 7월 8월이면은 휴가 시즌인데 휴가는 안 간다 그랬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휴가 안 가나 뭐 궁금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뭐 휴가 계획 세우실 때는 꼭 날씨 참고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 우리 YTN에서도 그거 보도를 좀 가끔 하던데 와다시가 미타미라이 내가 본 미래라는 만화 있잖아요. 네. 일본 만화 몰라요? 몰라요. 그 사람이 뭐 잘 맞췄대요. 그 만화가가 좀 연세 드신 여성분인데 네. 근데 7월에 지진이 난다 이런 얘기. 그런데 뭐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얘기니까.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번 여름에 휴가 계획 세우실 때는 다양한 여러 가지 측면을 좀 날씨를 비롯해가지고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건희 씨가 퇴원했다는 소식부터 들어보죠. 네, 지금 우울증 등 지병을 이유로 입원을 했던 김건희 씨가 오늘 퇴원을 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거치면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4시쯤 서울 아산병원에서 휠체어에 탄 채 퇴원을 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동행을 하면서 휠체어를 미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가 당분간은 집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고 그리고 특검팀 조사와 관련해서는 법규에 따른 정당한 소환 요청에는 성실히 응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일각에서 특검에 비공개 소환 요청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건 사실과 다르다라고 최 변호사는 밝혔습니다. 특검에서 소환 요청이 올 경우에 일시 장소 등을 협의해서 응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아니 아까 내가 잠깐 엘리베이터 올라오면서 YTN TV를 봤는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 TV 붙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휠체어 미는 모습 그래서 퇴원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우울증 좀 나섰는지 모르겠네요. 요새 근데 이 약 먹으면 금방 낫는다고 그러던데. 예. 자. 정부가 규제책 이건 정부 부처가 내놓은 규제책입니다. 이 내일부터 시행을 한다라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이 내용 좀 정리해 보죠. 네, 일단은 당장 내일부터라는 점에서 좀 놀랍죠. 예.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보통 많이 받으시는데 예. 이 대출을 받을 때 대출액이 6억 원을 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6억 원이라는 것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그리고 담보주택의 가격이 아무리 높더라도 대출 한도가 무조건 6억을 넘을 수 없게끔 한도가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주담대를 받아서 수도권 주택을 살 경우에는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을 해야 하고요. 세입자를 두고 집을 구매하는 이 갭 투자가 사실상 전면
전면적으로 금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를 위반하게 되면 대출금이 회수되고 향후 3년 동안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새 정부 출범 23일 만의 규제책으로 이게 정부의 의도였나라는 생각을 모두들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도한 대책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금융위원회에서 관계부처에서 나온 대책으로 알고 있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는데요. 이뿐 아니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가 됩니다. 수도권 내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으로 이 주담대를 받을 때 LTV의 원래는 80%였는데 이게 70%로 좀 강화가 됐고요. 그리고 그 정책 대출은 원래 그렇게 건들지 않는 듯한 추세였는데 이번에는 디딤돌이나 버팀목 대출도 전국적으로 한도를 줄입니다. 이렇게 정책 대출을 감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근데 갭 투자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세 끼고 사는 게 이제 이게 불가능해졌다 이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면은 그 만일 어떤 주택을 갖고 있는 분이 자기 집을 전세를 냈어요. 전세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일이 생겨가지고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건 어떡하나?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 수도권에 있는 글쎄요.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가 다주택자들만 굉장히 강화가 돼서 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다주택자는 LTV 0%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못 받는다는 대출이 거죠. 그냥 아예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1주택자 갈아타기 이 주담대 규제도 강화가 되는데요. 지금은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기로 약정을 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6개월 내에 처분을 해야지만 주담대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갭 투자에 쓰이는 조건부 전세 대출 공급 금지를 하고 은행별로 주담대 만기도 보통 30년, 40년 이렇게 다 달랐는데 일률적으로 30년으로 제한이 됩니다. 예. 근데 저는 이거 진짜 모르겠어요. 아까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네. 이게 이제 정부 부처에서 나온 얘기죠. 근데 이게 그러면 내일부터 진짜 이게 시행이 되는 건지 뭔지 헷갈리네. 그러니까 오늘 뉴스 같은 거 여러분들 잘 보시고서 그러고서 이 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큰 딸은 어제 이사 갔거든요. 물론 집을 사주 이사 간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요새 집 사는 거 포기한 사람들 많은데 이거 어떻게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대통령실에서는 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교통 정리하는 그런 멘트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원전 국내 최초의 상업용 원전이죠. 고리 1호기 이제 40년의 운영을 마무리하게 됐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방송 이후쯤 이 정면 브리핑 끝나고 나서 전해진 소식이었는데 어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련이 제출한 고리 1호기 해체 계획서를 심의 의결하고 원전 해체의 최종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고리 1호기는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하고 있는데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공급했습니다. 무려 1978년에 상업운전을 시작을 했고요. 2007년에 계속운전 허가를 받았고 2017년 6월에 영구 정지가 된 이후에 8년 만에 해체 작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해체에는 1조 700억여 원이 투입이 되고요. 복원된 부지는 산업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원전은 해체하는 게 아마 짓는 것만큼 어려울 거예요. 네. 그래서 해체하는데도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향후 12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해체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오는 2031년까지 사용 후 해결료 반출을 완료하고 2035
2025년에 부지 복원에 착수하고 2037년에 최종적인 해체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한수원이 지난해에 원전 해체 준비의 첫 단계로 개통 제염을 진행했는데 이 제염이 뭐냐 하면 원전 내의 방사성 물질을 화학약품으로 제거를 하면서 방사성 물질을 30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미뤄서 알 수 있듯이 한수원에서는 방사선 안전관리와 환경보호, 또 지역과의 소통을 최우선 핵심 원칙으로 해서 해체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또 잘하면은 우리의 기술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원전 해체의 장이 열렸다 이런 표현을 언론에서 하기도 하던데요. 원전 건설, 운영까지는 우리나라의 기술이지만 앞으로 또 해체까지 하면 원전 전 주기의 기술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원전 해체 산업 시장이 글로벌 시장 규모가 무려 500조 원 이상으로 추정이 된대요. 그래서 이 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겠다라는 구상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영구 정지된 원전이 200기가 넘는데요. 해체된 건 25기 뿐입니다. 그리고 원전 해체 경험이 있는 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 스위스 이렇게 4개국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미국을 제외한 3개국은 연구를 위해서 해체한 것으로 실제 해체를 완수한 것은 미국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고리 1호기를 잘 해체만 하면 미국을 이어서 두 번째로 해체 기술을 가진 그런 국가가 될 수가 있는 건데요. 예. 그래서 이 고리 1호기 해체가 단순히 설비를 철거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원전 생태계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수명이 다한 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늘어갈 텐데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더 성공적으로 해체를 잘하면 그러한 것이 하나의 또 다른 하나의 스탠다드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러구나. 오늘 깜짝 놀랐어요. 교대역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은 괜찮다고 아까 좀 뜬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서울 교대역 근처 공사 현장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서 일부 가스가 역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7분쯤 서울 서초구 지하철 2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인근의 신축 빌딩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가 가스 배관을 뚫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예. 그래서 가스가 교대역으로 유입이 된 겁니다. 가스를 흡입한 40대 남성 영무원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있었고 20대 여성 영무원은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다행히도 이 밖에 별다른 큰 인명피해는 없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 그래서 모든 출입구가 전면 통제됐고 이때 교대역을 지나는 지하철 모든 노선들이 한 11시 10분경부터 무정차 통과를 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오후 2시 42분부로 역사 내의 잔류가스 배기가 모두 완료가 되면서 지하철 탑승이 재개가 됐습니다. 이거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예, 그 가스 이게 그러니까요. 워낙 지하에 묻힌 게 지금 많아가지고 이거 공사할 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춤과 노래를 즐기는